갈게요, 여러분. 427쪽. 자, 갑시다. 우리 여러분, 이제 1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점 모임 때 징하게 한번 놀아야 되잖아. 우리 그걸 위해서. 자, 과세 표준은 네모 곱하기 네모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네모 뭐야, 여러분? 시가 표준의 그리고 뭐야? 공정시장 가의 비율.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시가 편익은 취득세 과표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절대 지방세 공부할 때 시가 편익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시가 편익을 모르고 과세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여러분. 지방세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누가 정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이라서 다시 한번 이거 적어놔. 기억이 안 나? 표정이 안 좋네. 얘는 뭐를 과세할 때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첫째, 얘는 뭐를 과세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말이다 그랬어. 둘째, 얘는 당사자, 납세무자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거야. 과세권자가.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다 여러분?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학계론에서 여러분 가격과 가치를 배운다면 얘는 가격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가치입니다. 라고 했죠. 가치, 이 개념. 학교에서 아직 가격 가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하긴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그래서 가치는 한 개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야. 평가 목적에 따라서.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몇 개야? 하나만 나오죠. 네, 그건 또 하게요. 그 다음에 특히 둘째, 요즘은 어디서 물어본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비를 출제를 많이 물어본다.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비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보유세의 공통상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뭐를 구할 때는 보유세를 구할 때는 반드시 보유세 과표를 할 때 뭐가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를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잠깐 보시면 우리 거기 나와 있는데 427쪽 맨 밑에 과세표준 427쪽 맨 밑에. 그래서 요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이 여러분은 외워야 될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거나 모든 건축물은 무조건 공정시장가액비를 지금 현재 몇 프로 규정되어 있냐? 70%로 규정됐어요. 찾아보세요. 책에다가. 책에 찾았어요? 그 다음에 주택. 자, 여러분. 주택은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그럼 비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 뭐가 커지고? 자, 다시 여기 봐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뭐가 커져? 과표가 커지죠? 거꾸로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과표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라는 것은 항상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배우셨겠다. 부동산 학계론에서 여러분 경기 변동 배웠나 이거? 이게 뭐고? 회복 국면이죠. 그리고 이거 뭐죠? 호황이죠. 소위 말하는 화랑.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바로 회복. 그리고 정점을 향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게 뭐고 여러분? 호황. 그리고 정점, 꼭지점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는 게 뭐야 여러분? 후퇴. 그리고 완전히 경기 침체, 바닥점을 꼬라 쳐박는 게 뭐야? 불황. 이런 거 배웠잖아 여러분. 아직 안 했나? 뭐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네. 선생님이 뭐 어떤 여름인가 봐. 아, 나온 시점? 그래요.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들어봐도 다 모르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대는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모두 올라가 이러면 그러면 재산세가 너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럼 요거를 비율을 맞춰.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선을 역할하는 게 바로 요거야. 평균선을 역할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했어. 하락하면 당연히 시장 가격, 시가표도 내려가죠. 그럼 재산세가 너무 안 거치겠죠. 그러면 이때는 정부가 살짝 이걸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가? 올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 역하는 게 뭐다 보시면 되냐면 공정시장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하냐? 추세선, 평균. 요게 추세선이죠. 상승 추세선이죠. 이게 뭐야? 그래? 잘못했어 내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하락했다. 그럼 재산세가 너무 거치겠죠? 적게 거치겠죠? 그럼 얘를 살짝 어떻게 하나? 올려. 그 너무 올라와서 가격이. 그럼 너무 재산세 많이 거치면 부담이 커지니까 이때는 얘를 살짝 어떻게 해? 내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선을 유지하겠다는 게 바로 뭐 여러분? 과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4일은 공인중개사 세법을 강의하고 이틀은 제가 모 증권방송사에서 증권금융 강의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이제 어디서 뭐 이제 리딩도 해줄 때도 가끔 모 방송에서는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무조건 투자할 때 뭐를 보냐? 추세, 실적 이런 걸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의 주가 추세선이 어떤 거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걸 보면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래 기법도 강의하고 뭐 사장님 기법 뭐 이런 거 그래 100만 원 그래.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는 뭐에다 뭘 곱한 거다? 시가편에 곱하기 공정시장표인데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요거는 외워야 돼. 토지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여러분? 60%. 요거는 외워야 돼. 현재 지금 요 규정이야. 요거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워요. 토고는 70, 주택은 60. 또 랩으로 가는 거죠. 토고는 70, 주택은 60이요. 전체를 한해서 한 번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기법 만든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토고는 70, 주택은 60. 이거 1년 내내 해. 그러니까 아주 수업 시간에 들어버려. 그러면 어떤 분은 왜 자꾸 한 얘기 또 하냐. 외우게 하는 거야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아. 뭐 토고는 70, 주택은 60. 약간 이등 타주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저희 집사는 가끔 가다가 자기는 강의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집사람 내가 이러는지 몰라. 토거는 주택은 제가 이런 걸 1년 내내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돼? 기억나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고사장 가보면 알아요. 아 우리 세법 교수 얼굴 문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이 보일까. 그래서 제가 찍으라고. 응. 자 그러면 이제 세율 갑시다. 과표가 나오면 이제 뭘 곱해라고 여러분? 세율.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이 우리 세율 할 때에 딱 두 가지만 합시다.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있고 비례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암기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종별. 고맙습니다. 바로 주종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되는? 누진세로 과세되는데 몇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돼요. 주종별. 무슨 별? 주종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주종별. 주가 뭐예요? 주택. 종은 종합합산과세토지. 별은 별도 합산과세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율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428종 맨 밑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 동그라미 3번 있죠.
이게 별표 3개짜리야. 주택이. 하여튼 주택이 나면 여러분은 그것부터 무조건 잡으셔야 돼. 주택이 제일 중요해. 왜 그러면 주택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물이잖아. 그래서 주택은 자 거기 나왔네요. 밑줄 별장. 별장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여러분?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별골 5선주. 아 별장 사치성이 몇 프로 여러분? 4%. 동그라미 시뻘겋게 쳐야 돼. 4%짜리에다가. 그러면 시험에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나오기도 한다? 1000분의 40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라는 걸 4%인 걸 연결시켜야 되죠. 그러면 별장을 제외한 거 맨 위. 일반적인 주택으로서 여기는 0.1%, 0.4%까지 뭐 4단계 초과 무슨 세율이요? 누진세율. 맨 위에 있네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고급주택 거기 있어. 고급주택 동그라미. 자 고급주택 우리 무슨 재산이었죠 여러분? 사치성이었어. 그런데 별장과 묶질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을 뭘로 가셔야 한다? 누진세로 가셔야 한다. 이거 출제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럼 출제는 문제 낼 때 여러분 고급주택을 어디다 묶어버리냐? 별장으로 묶어버려. 별장. 그럼 여러분 사치성 4% 해갖고 별장 고급주택 4% 가셔야 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란 얘기야. 뭐마냐? 별장만. 여기서는 별장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럼 고급주택은 사치성하고 논다? 일반 주택하고 논다? 일반 주택하고 놀아. 요걸 여러분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출제는 요 고급주택을 자꾸 어디로 유도해? 별장으로 묶어버리려고 그래. 별장과 고급주택은 4%.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니다. 고급주택은 사치성은 맞지만 별장하고 놀지 않고 뭐하고 논다? 일반 주택과 놀아서 무슨 세율 적용받는다? 누지세. 이게 세율에서 출제는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제가 얘기해줘요. 강의하다 보면 출제를 모조한다. 출제를 모조한다는 해서 즉 그거는 뭐라는 얘기야? 시험 출제 예상 부분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아니 교수님 고급주택이면 사치성이면 당연히 4%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고급주택은 고급주택이지만 주거용이라는 게 문제인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뭘로 때린다? 누진세. 그래서 고급주택이면 가액이 크겠죠? 그러면 가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는 무슨 세율을 때린다? 누진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세를 때릴 때는 주택은 별장을 포함한 제외한. 자 여기 요거 전화. 주택은 별장은 포함한 거고 제외한 거고. 고급주택은 포함한 거고 제외한 거고. 포함. 예, 요게 차이점이네. 아 요거 참 출전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규정입니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럼 별장만 몇 프로 때려라? 4% 때리고 고급주택은 뭘로 때려라? 누진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시험 문제지를 받는 순간 제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고 합격하는 거고. 이 새끼 너 나가서 보자. 그러면 그분은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비례세로 과세가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아까 우리 분리과세 토지. 분리과세 토지는 여러분 세율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3가지. 0.07%, 0.2%, 4%. 여러분 기억 잘 하시네요.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건축물이야. 건축물. 네. 그래서 일단 이 2가지로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래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색이 나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산출색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430조 부가징수가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 종합문제가 나오면 거의 나오는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서 약간 개정이 이루어져 2018년도에. 자 여러분 역시 이제 부가징수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취득세 부가징수는 원칙이 뭐였죠? 신고 및 납부. 근데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로 갔죠, 여러분? 예외 보통 징수로 갔어. 요게 꼭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뭐고요? 신고 및 납부고요. 예외가 뭐였어요, 여러분? 보통 징수였어요. 그런데 어디로 오면 재산세로 오면 재산세는 뭐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이야. 뭐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중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과는 지방세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스키가. 다시 다음 중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 징수하는 지방세는 이렇게 보죠. 조건 몇 가지? 두 가지네. 보통 징수하면서 뭐를 물어서 지방세. 그럼 뭘 얘기하는가? 재산세. 왜 얘는 안 돼? 얘는 원칙이 신고 납부 예외 보통 징수. 얘는 보통 징수 방법만 이랬으니까 재산세를 요구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 다. 이때 재산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입장 나온다라 보셔야 돼요.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온다야. 나온다. 그러면 이때 부가징수 무슨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 그럼 여러분 여기 신고 취득세와 등록물에서 원칙이 신고 납부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이 신고와 납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 보통 징수로 가죠. 이때 보통 징수로 갈 때 뭐 끌고 갔죠, 여러분? 그렇죠. 가산세를 끌고 왔어요. 가산세. 원칙이 신고 및 납부인데 예외인 보통 징수로 갈 때 뭐 끌고 가? 가산세 끌고. 가산세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뭐가 절제할지 몰라. 가산세 하면서 같이 올지 몰라. 뒤돌아보지 마, 오늘. 그런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라는 것이 재산세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를 설명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만들고 이럴 때는 가산세 때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절대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가산세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지만 다른 건 나올 수가 있어. 뭐는? 그렇죠. 가산금은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얘는? 응? 그렇죠.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와야 돼. 납부기한. 신고기한 내 신고 납부라는 뭐지만 가산세지만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가? 가산금. 아, 출제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제발 강의 들으면서 제가 강조하는 걸 좀 잘 좀 체킹해 놓으란 말이야.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꼭 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부가징수할 때에 시간적 기준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시간적 기준이. 그래서 과세 기준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납부 기한이 있어. 이 납부 기한을 두 글자로는 뭐라 표현하냐? 납기 그래. 납부 기한 몇 글자니까 네 글자네. 이걸 두 글자를 뭐라고도 표현하다 여러분? 납기라고도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과세기를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어. 이미 손톱에 적어놨죠? 며칠자로 적어놨어? 6월 1일 현재. 이거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납부 기한은 딱 제가 그랬지만 재산세는 정기적 과세를 합니다. 그랬죠? 정기적 과세. 날짜가 어떻게 됐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니까 날짜가 정해진 정기분이 있고 여러분. 이 정해진 날짜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부가징수에서는 수시분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게 특징이야. 정해진 날짜에 징수하는 거 외에도 이런 과세를 할 때 누락이 됐거나 또는 위법 불법한 게 발견될 때는 다음 연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때릴 수 있다. 이게 뭐하러 여러분? 수시분인데 여러분은 일단 기본이 정기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매년 언제 낸다고 했죠, 여러분? 이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토지는 매년 언제 내고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내고요. 건축물은 언제 낸다고 했죠, 여러분? 7월 10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매달 9월, 건축물은 매달 7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 16일부터 말일까지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하반월 이렇게 표현한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달을 1개월을 두 개로 구분할 때에 매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를 15일까지를 뭐라 그러고? 상반월. 16일부터 언제까지를 말일까지를 뭐라 표현해요, 여러분? 하반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재산세는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야? 하반월이야. 다 언제야? 16일부터 말일까지 내네. 왜냐면 이게 여러분한테는 시간적 관리가 더 쉬워. 말일은 보통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근데 15일은 중간에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 이해하시나요? 15일은 딱 월 중에 한 번 날짜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14일, 12일, 14일, 15일 딱 그거인데 요거는 말일은 우리가 평소에 말일은 많이 신경 쓰겠죠. 그래서 상반월로 간다, 하반월로 간다, 여러분. 이게 뭐야? 하반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월만 기억하면 되죠. 토지는 매달 9월, 건축물은 7월, 상반월, 하반월. 그러면 출제는 월도 곱치지만 요걸 살짝 뭘로 바꾸냐? 상반월로 살짝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에 신경 쓰는가? 월에다가 신경 쓰는 사이에 출제는 어디를? 일자를 살짝 상반월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무조건 뭐야? 하반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저는 어떻게 하냐?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상반월, 하반월.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죠. 토구, 건칠, 하반월. 외울 게 많네? 그 외울 게 많은 거를 그냥 책상에다 딱 적어놓고 딱딱하게 외우면 여러분 금방 까먹어. 그냥 오다 가다가 여러분 세법이 그냥 오다 가다가 카메라 토구, 건칠, 하반월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토구, 건칠, 하반월이에요? 딱 그러지. 근데 하다 보면 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왜 나만 외우고 있냐?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하는 감독관 자세야. 해봐, 더 해봐. 자, 같이 합시다. 시작. 토구, 건칠, 하반월요? 예. 저는 자꾸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자꾸 입으로 얘기하라고. 그래 어려가 여러분. 그러니까 세법은 수업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 앞에서 할 게 참 많다. 저 식사하시는 아저씨 앞에서 토구, 건칠, 하반월요? 딱 그러면 니 또 뭐 하나? 그러면 뭐 시켰나?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 여러분? 주택이 문제예요.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 건물 따로 나와요? 일괄과세요? 일괄과세.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만 나와요? 하나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번에 내야 되잖아. 남들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내. 그래서 너도 나눠서 내. 그래서 산출세기 얼마는?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달에 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는 얘기야? 9월 달에 내라. 그럼 너도 몇 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7월 달과 9월 달에 내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자, 7월 달에 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10만 원, 50만 원이 날랐어. 7월 달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얼마 났다고? 자, 20만 원 날랐어. 2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상해야 되겠죠. 아하, 언제? 9월 달에 또 얼마가? 20만 원이 또 나온다는 걸 알아야죠. 왜냐면 이거는 얼마 나왔는데 40만 원이 나왔는데 40만 원을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반 20만 원은 7월 달, 나머지 반은 9월 달 나눠서 내면 상가처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냐. 이해하시겠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파트를 탔는데 어떤 주부님께서 막 시식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지난 7월 달에 여봐 내가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낸 게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또 날라왔어. 여직원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빼먹은 거를 생각하는 거야 이분은. 이해하시나요? 나는 분명히 7월 달에 20만 원 내서 고지세 뭐까지 받았는데 도장까지 받았는데 이게 9월 달에 다시 날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7월 달 낸 걸 여직원이 중간에 살짝 어떤가 빼먹고 안 낸 걸로 한 거. 그래서 막 시시대고 그래. 그때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이. 아줌마 그게 안 해요. 아주머니께서는 주택분 재산세가 40만 원이 나왔는데 그 40만 원 한꺼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 달. 나머지 2분의 1 9월 달.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죠. 그럼 그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고 돼? 나 공인중개사야. 나 재산세 배운 여자야.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못 외우면 어떻게 돼? 고사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게 많죠. 사전 정비 작업 벌여야죠. 걱정하지 마. 다 이용하는 방법 얘기해줘. 심지어는 책상에다 적었는데 책상을 바꾸라, 자리 바꾸라고도 합니다. 감독관이 와갖고 대처요령 다 있어. 까운 줄 알아 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할게요. 정기분은 어떻게 외운다? 토구, 건칠, 하반월. 주택은 2분의 1씩.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잠깐 책을 보세요. 산출세계 2분의 1은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다만 세액이 얼마냐면 10만 원일 때는 일시, 즉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은 나누지 않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내년 2018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다가 올해부터는 10만 원까지다 내년 2018년도 얼마로 가냐? 20만 원 이하일 때로 바뀝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나 봤더니 10만 원이 나와서 재산세가 얼마 났다고? 10만 원. 그럼 우리 10만 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2분의 1씩 나눠서 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씩 나눠서 내요? 2분의 1은 얼마씩? 5만 원 두 번 나누네. 그러면 그렇게 10만 원 이하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괜히 번거롭게 은행에 몇 번 가니까 두 번 가니까 그냥 금액이 얼마 이하면 10만 원 이하이면 두 번으로 나누지 않고 7월 달과 9월 달 두 번 나누지 않고 그냥 언제?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겠다 그 얘기야. 이게 바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징수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1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걸 얼마로? 20만 원이야. 그러면 일시 부가징수 범위가 넓어지는가 좁아지는가? 일시 부가징수하는 범위가 넓어지는가 좁아지는가? 넓어지는 거죠. 2017년도까지 얼마 이하만 10만 원 이하였다가 2018년부터 얼마 이하로 20만 원 이하면은 그냥 두 번은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징수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거는 납세무자한테 10만 원에서 20만 원 바뀌는 건 결론. 납세무자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생각해봐.
두 번이니까 한 번을 내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큰 거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 나왔어. 재산세가 얼마 났어? 18만 원. 그러면 현행 규정으로는 언제 어떻게 내야 돼? 9만 원, 9만 원 하는 거죠. 근데 내년부터는 18만 원이 그냥 언제? 7월 달 한 번에 18만 원 다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번에 하여튼 내는 세금이 큰 거죠, 뭐. 예. 아니. 그거는 누가 평가하는 거냐? 과세권자가. 시장 군수가 징수를 할 때 20만 원 이하면 두 번으로 보내도 좋고, 뭐 할 수도 있게 일괄 징수하게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 징수 부과 가능할 때 가능은 납세무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선택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그거 질문 잘 하셨네요. 가능은 납세무자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택하는가. 나는 그냥 두 번으로 고지해 줄래. 그럼 두 번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정하나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가능은 뭐를 말한다? 임의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끝자가 뭐뭐 할 수 있다와 뭐뭐 하다 하여야 한다. 이거는 같은 규정이야, 다른 규정이야? 다른 규정이죠. 이거는 무슨 규정이고? 임의 규정, 선택이란 얘기야. 근데 이거는 무슨 규정이야, 여러분? 강제 규정이야. 그러면 이때에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불가 징수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요거를 요 두 말로 뭐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가능. 그래서 법률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요런 말이 여기서 생략돼 있어. 임의 규정되면 이제 기본서 가면 그 원문이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원래 요 규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 규정인데 요 임의 규정은 납세 의무자가 내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한 장으로 보낼 거냐 두 장으로 보낼 거냐 그건 네가 선택하라 그 얘기야. 누가? 시장 군수가.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30조 수시 부과가 있죠.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 또는 착오 등에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불가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 밑줄 수시로 여기죠. 수시로. 불가징수할 수. 자, 끝 잡읍시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출전 이걸 살짝 물어봤고 없다. 이렇게 말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봐라 하고 잡아내야 돼. 불가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도 그걸 예. 그러면 또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431조) 예. 뭐 소액 징수 면제 그렇고 여러분 세부담 상환 밑줄 세부담 상환. 자, 저거 옆에다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이야. 그러니까 세부담 상환서는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재지정 공통규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부담 상환이죠. 여러분 상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라 넘어서지 마라. 넘어서지 마라. 그야.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것도 수요와 공급 들어갔어? 거기서 수요와 공급할 때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들어갔어? 응? 소변 금지는 배웠죠? 응? 우하향하는 곡선이 뭐고? 일 났네. 우하향하는 곡선이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하는 곡선이 공급 곡선이죠. 종축이 뭐고? 가격. 횡축이 수량.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주된 변수가 어떤 게 종속 변수예요? 가격이 주된 변수죠.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 양이 달라지는 거죠. 응?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양이 많고 적고 가격이 싸면 수요자가 살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우하향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꾸로 공급자는 가격이 떨어진 상태는 공급량을 어떻게 하고? 줄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어떻게 하는가? 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상향. 이때 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에서? 일치하는 점에서 시장에서 균형의 성립이 되는 거죠. 이때 성립된 가격이 뭐가 되는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되는 거죠. 오예? 그런데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일반적인 소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곤란할 정도로 너무 올라가 있는가? 시장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일반 국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일반인들 살 수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그 균형 가격 아래서 올라가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게 바로 뭐야 여러분? 최고 가격제죠. 그래서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서 설정해야 돼? 위에서 설정해야 돼? 최고 가격제는 균형 가격 아래서 설정해야 돼. 거꾸로 최저 가격제는 균형 가격 어디에서? 위에서 설정을 해줘. 이런 거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웠어?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 해. 요 최고 가격제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뭐?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시장에서 주택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기가 너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면 가격이 계속 어떻게 하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 분양한다고 그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주택들, 기존 주택 세대는 좋아해, 싫어해? 큰일 났다. 우리 부동산 전문가란 분들인데. 자, 여기 재개발, 재건축 쪽인데 여기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기로 했어. 그럼 그 주위에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들을 싫어해? 좋아해? 좋아해. 왜 좋아해? 그렇죠. 얘가 어떻게 하니까? 올라가니까 비례적으로 얘들도 어떻게 하는가? 올라간단 말이야. 어우 참. 그 올라가는 경우에 일반 젊은이들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집을 살려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다 하는 게 뭐야? 인포기 세대니 몸포기 맨날 배추포기 다니는데 맨날 포기했다 젊은 친구들이. 이건 기성세대를 잘못한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미뤄가야 젊은 세대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야. 지들의 고집 탐욕을 위해서. 저는 가장 분개한 뉴스가 뭐냐?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겠는데 기숙사를 못 짓게 해. 왜 못 짓게 하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택 임대 사업 불황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저는 아주 분개를 했는데 그래서 한참 댓글 달았다가 어떻게 잘못하고 분명히 난 등록했는데 등록이 없어졌어. 막 탐욕스러운 그냥 기성세대의 욕심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식을 생각해봐. 자기 자식이 학교 다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갖고 기숙사를 못 짓게 한다. 왜 못 짓게 하냐? 자기네 생존권 보장하래. 그러면 정말 그분도 생존권을 나 또 흥분했다. 게시판에 또 글을 한참 올라가겠다. 어차피 욕먹은 거 합시다. 씨. 여러분 생각해봐. 물론 그 임대사업도 생존권 보장해주지만 젊은 학생들한테 걔들한테 월세를 얼마나 더 빼먹어야 되겠냐고. 그 학생의 돈이 있냐고. 빼먹으려면 기성세대들 자기 돈 있을 때 빼먹으라고 그래. 왜 돈 없는 애들한테 그걸 빼먹겠다. 그거는 난 진짜 가갖고 내가 확 밀어버리고 싶어. 탐욕이야. 살면 얼마 살아? 100년을 살아? 1000년 사냐? 얼마 더 살겠다고? 그걸 얼마 더 먹겠다고? 우리나라 앞으로 미끌고 갈 젊은 세대 아니야? 미래 아니야? 그러면 현재 세대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더 해. 나이를 먹어서 더 추악해져. 제가 그래요.
나 진짜 그래.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해안이 생기고 인생을 살아온 거에서 사람을 이제 넓게 보고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데 막 취해져. 그냥 앞에 것만 보고 조그만 거에 집착해갖고 막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말이야 탐욕이 생기고. 나 나이 헛먹었어. 이거 왜 나왔지? 세부담 상한제도 엉뚱하게 여기까지 왔네. 자, 그래서 결론. 자, 제산세는 한 번 때려, 매년 때려? 매년. 근데 이 제산세는 시가에 따라서 이렇게 시가 편익에 영향을 받고 이 부동산 시장 가격에 따라서 제산세가 너무나 들쑥날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추세선을 유지하겠다는 게 바로 아까 뭐냐면 공정시장가 비율.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 세부담 상한선이야. 자, 세부담 상한선은 이거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은 당해년도 세액이 나왔어. 자, 올해 과세표에다 세를 곱해서 뭐가 나왔어?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럼 이걸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줄 거니? 아니, 고지서 보내기 전에 요 재산에서 작년에 부과된 세액을 비교하래. 작년에 부과된 세액. 그래서 직전 연도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야.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인가 했더니 100이 나왔대. 자, 여러분 제가 재산이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부과된 재산세가 얼마다 여러분? 100. 그러면 올해 때리는 세금은 요 세금에 뭐를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세부담 상한선이 몇 프로 규정되냐? 150% 됐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를? 150%를 초과하지 마라. 그 얘기야. 이게 뭐야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 적어놔. 모든 보유세 공통사항. 세부담 상한 개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은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에 뭐를? 상한선을 초과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칙이 몇 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150%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150%는 비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자, 다시 한번 올해 부과되는 세액은 작년에 부과된 세액의 몇 프로까지를? 50%까지를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까지 더 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작년에 부과된 세금이 얼마였으면 올해는 얼마까지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50. 몇 프로 증가됐어? 그럼 이 비중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여러분? 큰 거지. 세금이 50% 증가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 소득도 50% 증가됐어? 우리 재산가격도 작년에 부과된 재산세 50% 상승했어, 올해? 아니잖아. 물가 상승률이나 내 재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나 가격 상승률은 그보다 낮죠? 한없이 낮죠.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왜? 실질 금리는, 실질 물가는 어떻게 하는데?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명목 가격, 임금은 변함이 없으면은 물가는 올라갔는데 내 가격은, 월급은, 급여는 변함이 없다고. 그럼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여러분? 큰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거야. 왜 맨날 나만 흥분해? 그래서 이게 뭐라면 주택이면, 자, 주택 나왔다. 주택 나면 여러분 우대 규제, 부담을 세부담을 무겁게 해야 돼, 가볍게 해야 돼? 가볍게. 그래서 주택일 때는 가액에 따라서 책을 보세요. 3억 이하는 몇 프로로 해야겠다? 105%로. 3억 초과 6억에는 몇 프로로? 110%. 6억을 초과 몇 프로? 여러분 130%. 그러면 여러분 주택인 제일 높아도 상한선이 몇 프로라는 얘기야? 130%라는 얘기죠. 일반 부동산은 몇 프로까지인데? 150%. 그럼 요거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무겁게 한가 가볍게 한가? 가볍게. 오케이.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물납과 분납 있죠? 적으세요. 땡땡 땡땡 해놓고 적으세요. 뭐라 적냐? 납세 의무 편의 제도.
뭐라고 적으라고요? 납세 의무 편의 제도야. 즉 여러분이 납세 의무를 이행할 때 과세관청이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우리 매일 들른 데가 뭐야 여러분? 편의죠. 편의를 봐주는 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납세 의무 편의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밑줄 물납하나 분납하나 옆에다 적어놔. 납세 의무 편의 제도. 물납은 글자가 이게 올해 재산세 물납이 나와서 이걸 왜 시험에 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자 물납은 여러분 한마디로 해서 돈 대신 재산으로 내는 걸 물납. 분납은 분할 납부의 준말이야. 분납은 뭐야?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되지 뭐. 할부구이. 물건 사면 맨날 카드 그럴 때 일시불 해드려요? 분납을 해드려요? 그러면요. 분납이요? 6개월 할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물납과 분할 납부. 분할 납부는 몇 번으로? 몇 번? 두 번. 한 번에 낼 세금을 두 번은 나눠서 내라는 얘기.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분할 납부.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이 납세의무 편의제도는 모든 납세의무자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이것도 세금을 많이 내시는 누구한테만 인정해 준 거냐? 고액 납세 의무자한테만 인정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내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은행에 가면 1층 번호표 대기표 뽑는다. 2층 VIP 룸으로 올라간다. 응? 어디가? 1층이야? 아씨 어떻게 우리 빨리 2층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학교에서 돈 많이 버셔서 우리도 어디 갑시다? VIP룸 갑시다. VIP룸 가봐요 여러분. 좋다. 네? 제가 거기서 센터를 했었는데요 뭐. 자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 그래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분할 납부와 분납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제도.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만 인정해줘? 고액. 여기서 고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물납은 밑줄 쫙 1,000만 원 초과 쫙. 분납 밑줄 쫙 500만 원 초과 쫙. 그런데 요게 내년부터 분납기한이 거기 써져 있네. 45일부터 몇 월 이내? 2개월 이내 개정.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내버려 두시고요. 432쪽은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가 나와 있어요. 기타. 얘는 글자가 들어봐요, 여러분. 기타 치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와. 들어가지 마,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는 오늘 지방세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438조 종부세 1교시 동안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디로 가냐? 양도소득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